전기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기차 산업이 2020년 중국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2019년 중국이 자국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면서 중국 내에 있는 전기차 산업이 빠르게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 돈되는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 반대의 급부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7% 이상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죠. 보조금이 폐지되니 기술력만으로 승부를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3사가 세계 선두권이고 특히나 LG화학의 점유율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가 우리나라의 땅인 군산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들은 무려 한국 보조금 지원에 FTA 관세 혜택까지 받는다고 해요. 한미 FTA와 한국과 EU가 맺은 한 EU FTA로 인해서 관세가 전혀 없이 중국이 한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군산에 일자리를 다시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회생의 기회를 준다. 의미 있습니다. 명분 좋죠. 저도 긍정적인 측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죠.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간 자동차는 중국에서 지금 현재 단 한 대도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한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2017년과 2018년 한국 보조금을 지급한 전기 버스 중에 무려 36%가 중국산입니다. 한국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중국산 전기 버스를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근데 한국 땅에 굳이 중국 전기차를 위한 공장을 만들어준다? 긍정적인 요인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전기차가 무조건 밀린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형평성이 전혀 그러니까 고려 안 된 비원칙적인 산업 추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두고 사실상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을 한국이 지급하려는 시도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언어가 아니에요. 국내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말한 그런 언어를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물론 일자리 좋죠. 하지만 그게 한국의 미래를 향한 베팅의 전부가 될 순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공산주의고 독재주의니까 미워해야 된다는 사상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경쟁은 공평하게 가야 되고 공정이라는 가치는 절대 훼손되면 안 돼요. 중국에서 우리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간 자동차를 못 판다면 당연히 중국도 우리나라 땅에서 자국 배터리가 들어간 자동차를 단 한 대도 못 팔아야 누가 봐도 공정한 경쟁이고 상식적인 경쟁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무시된 채 중국도 폐지 단계를 밟고 있는 이 보조금, 중국을 위한 보조금을 중국도 폐지하는데 한국이 지급하는 게 제 부족한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로지 일자리에만 만약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렇게 보면 정당한 정책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을 위한 보조금 이 지급 정책 이후에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이 미래적으로 계속 밀린다면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었던 일자리들은 누가 그때 가서 보전을 해주죠? 또한 이번 전기차 산업에서는 딱히 후방 산업의 거대한 고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고용 창출을 크나큰 이득으로 생각해도 더하기 빼기 해보면 산업 경쟁력 약화 측면이 고용 효과보다 훨씬 마이너스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한국산이고 모든 것이 중국산인 자동차가 생산이 되는데 무슨 후방산업 효과가 있겠냐고요. 물론 나중에 독자 개발하겠다라는 말을 남겨뒀지만 이미 연간 5만 대의 중국 전기차 위탁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20만 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이미 자체적으로 한국에서 세워뒀습니다. 향후 완전 독자 이 국산도 만들겠다는 것은 말 한마디로 그쳤고 매년 5만 대, 향후 20만 대까지 중국산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발표를 동시에 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중국 전기차는 정확하게 보면 퓨처 모빌리티라는 회사 건데요. 텐센트라고 아시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회사 텐센트, 중국의 거대 IT 회사인데 그 회사의 자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설립된 전기차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거기서 바이튼이라고 불리는 전기차가 군산에서 대량 생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한국이 유독 중국 전기차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데는 이 퓨처 모빌리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워낙 충격적인 뉴스다 보니까 제가 집중을 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중국 2위 자동차 기업이죠. 둥펑차는 CUV 펜콘 iX5를 10일 날 출시했죠. 이게 산타페랑 동급인데 가격이 2,380만원 수준입니다. 이게 보조금의 힘이에요. 품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둥펑은 이미 한국에 21개의 판매망과 67개의 AS 센터를 늘리고 한국 시장 공략을 급속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CUV가 처음은 아니죠. SUV 캠보 600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때 소비자들의 눈길을 한번 끌었었는데 역시나 HAC 자동차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언덕 밀림 방지 장치죠. 요거에 반응 속도 지연도 있었고 주행 성능도 타면 탈수록 급속하게 저하돼서 요거 완전히 퇴출당했었죠.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바로 자동차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정도로 만든다면 조금 퇴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의 이런 한국 러쉬를 얕보기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기술력도 상승 추세, 뭐 당연히 계속 R&D를 하고 계속 생산을 하면 상승 추세에 가는 거고, 수주 현황도 보면 예를 들어 뭐 비아디 같은 경우에 전기차 버스를 이미 2차례나 제주도에 납품을 했고, 현재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제주 국제공항에 가보면 비아디 버스가 수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뭐 알아채긴 쉽지 않지만 품질은 떨어지지만 막대한 중국 보조금을 필두로 저가 영업을 성공해서 상용차 시장부터 나름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죠. 저는 한국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전기차가 공장이 들어오면 중국에 곧 밀릴 거야 라고 벌벌 떨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이 세계 패권을 두고 모든 나라들이 앞다퉈 자국의 나라들을 밀어주면서 경쟁하고 있고, 그 중에 다행히도 LG화학 같은 회사가 이 중국 시장에서는 단 한 대의 전기차 배터리도 납품 못한 상태에서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지금, 시장이 무르익어 가기도 전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한테 굳이 한국 보조금을 투입해 가면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거둘 수 없습니다. 중국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짓는다고 해도 저는 반대할 것 같은데, 한국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한테 기회를 준다, 이거 조금 상식에서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저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주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높으신 분들은 서민들의 일자리까지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모자란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 측면에서 봐도,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할 거 없이 한국이 국가적으로 뭉쳐서 대대적인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디스플레이에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반도체에서 기술력만으로 중국을 완전히 때려 눕혔고, 물론 트럼프 덕도 좀 있었죠. 조선에서도 CDT, 이 선박의 그 난이도의 개수를 곱한 선박 수주량 기준으로 중국은 이제 한국 조선의 상대가 못 됩니다. 물론 전기차 배터리 지금 기술력 면에서 한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더욱 한국 업체가 잘하도록 길을 터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게 바로 향후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반도체 규모로 꼭 선장할, 그게 수많은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미래 일자리 수십만, 수백만 개를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디스플레이, 물론 중국의 업체들도 그 중국 보조금 양을 빼면 걔네들도 뭐 적자거나 뭐 수십억 수백억 흑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디스플레이한테 우리 디스플레이가 뭐 밀리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기술력 면에서도 훨씬 앞서 있고, 근데 워낙 그 보조금으로 찍어 누르니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 디스플레이가 적자를 기록하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일자리, LG 디스플레이 구조조정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그럼 일자리가 위협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몇 개의 일자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야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하잖아요. 왜? 산업 경쟁력이 탑이니까 정부에서 대놓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네 이만큼 고용해라. 왜냐면 버는 돈이 많고 하니까. 그럼 세금을 또 많이 내죠? 그럼 그걸로 또 투자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식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충분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보조금으로 중국 전기차 밀어줬다가 만약에 산업 경쟁력이 약화로 이어진다면 수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수개월 이상 본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영상을 다 찾아보세요, 만약에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뭐 사과 방송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부를 비판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상대하는 정책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껴서 미국 사이에도 껴있죠. 그런 외교수를 펼쳐야 되는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서도 중국을 상대하는 정책이나 뭐 일본을 상대하는 정책 등에서 막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해주고 있다, 응원 위주의, 더 열심히 해주고 뭔가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서 더 뭔가 중간에서 외교수를 펼쳐줘라, 이런 응원 위주의 말들을 많이 했고, 절대 비판적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중국 정책을 비판하고 일본 정책을 비판하면 했지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한 적이 없단 말이죠. 허나 이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산업 경쟁력에 관련된 이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기에 이런 말들을 조금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쏟아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일에는 절대 좌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회 IOC와 인터폴의 집계에 따르면 스포츠 베팅과 관련된 자금은 150조 원에 달하며 2007년 중국 등지에서 축구 도박에 융통된 자금만 8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축구 경기 승부 결과를 통한 도박이 공식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각지에 지하 도박장이 넘쳐나고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중국어 축구 도박 사이트만 300여 개가 넘는다고 하죠. 이러한 중국 축구계에서 대륙의 별, 철의 감독이라고 불리는 한국인 감독이 있는데요. 바로 이장수 감독입니다.
특히 철의 감독이라는 별명은 청렴하기 어려운 중국에서 어떠한 유혹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어졌죠. 그는 1998년 충칭의 리판팀에서 중국 리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중국 프로리그 최하위권 팀이었던 리파는 이장수 감독의 지휘 아래 2000년 11월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 공으로 인해 그는 2000년 중국 프로축구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할 정도로 중국 축구계에서는 그야말로 초신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장수 감독은 바로 다음 해인 2001년 충칭 리판팀에서 칭다오 PGU 팀으로 이적하였는데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중국의 고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지휘봉을 쥐고 있던 1999년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경기에 져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알고 보니 구단과 선수들은 이 경기 조작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것이었죠. 이장수 감독의 팬들은 그에게 떠나지 말라는 서명운동을 벌일 정도로 아쉬워했지만 이미 구단과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버린 관계에서 더 이상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칭다오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을 옮겨도 그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칭다오 팀 또한 2002년 중국 FA컵에서 우승을 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도 중국 축구의 고질병인 승부 조작 제의가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직함을 굳건히 지켜나갔고 이로 인한 구단 경영진과 일부 선수들과의 마찰은 당연한 일이었죠. 결국 이것의 환멸을 느낀 이장수 감독은 2003년 중국에서의 지휘봉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조금이라도 선수들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구단과 좋게 하려고 했으면 잘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원칙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몇몇 선수들은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경기에 출전하고 싶어해요. 결코 옳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걸 허가해주면 열심히 하는 선수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그를 향해 중국 CCTV 스포츠국의 류채농 앵커는 이장수 감독은 그동안 독야청청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언제나 청렴함을 지켜냈고 좋은 이미지도 유지했습니다. 라고 평가했죠. 그렇게 이장수 감독의 중국 생활은 막을 내리나 싶었는데 그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중국으로부터의 러브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가 중국 축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3년 동안 이어지는 러브콜 공세에 이장수 감독은 결국 베이징 고안팀의 감독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후 그는 고안팀을 2차례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시켰고 중국의 프로축구 일부 리그에서는 준우승을 거머쥐며 그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지만이 나오면 또 중국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 아시겠죠? 중국이니까 2009년 이장수 감독은 베이징 고안팀으로부터 중도 해임 통보를 받았는데요. 2009년 시즌 초부터 시작된 구단의 간섭에 대항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본래 선수를 경기에 기용하는 것은 감독의 고유 권한인데 구단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에 간섭을 했습니다. 계속 특정 선수를 출전시킬 것을 요구했고 이장수 감독은 이것을 거절하였죠. 게다가 구단을 등에 업은 선수들은 훈련 시간에도 감독에게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는 등 사이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끝에 그가 해임된 거죠. 베이징 축구 팬클럽 회장인 루싱은 이장수 감독의 경질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팬들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입니다. 이장수 감독이 베이징 고안팀을 일으켰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팀이 이뤄낸 모든 성과는 이장수 감독의 철학과 리더십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으며 수백 명의 팬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장수 감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부끄럽지 않게 생활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구단을 떠났습니다. 그는 중국 내에서 스타 감독이었기 때문에 곧 다른 팀에 캐스팅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중국 프로축구 2부 리그에 불과했던 광저우 헝다팀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광저우 팀은 그의 지휘 아래 2010년 2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1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하는 기염을 토해냈죠. 그러고는 숨 돌릴 틈새도 없이 바로 2011년 1부 리그 우승을 거머쥐고 2011년 중국 프로축구 슈퍼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해냈습니다. 어떻게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자신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세상에 증명해낸 순간이었죠. 중국 국가대표 선수인 증쯔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를 절대적으로 따랐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감독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기 때문이죠. 같은 팀의 코치인 장펑은 또한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장수 감독님은 코치에게나 선수에게나 항상 똑같이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라고 평가했죠. 20년의 세월 동안 중국 축구계에서 청렴결백의 끝판왕을 보여줬던 이장수 감독은 그가 그토록 청렴결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팀을 맡아서 우승을 하고 단지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떠난 후에 대한민국에서 누군가 정말 열심히 하고 갔다. 정말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고 갔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냈다. 이런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니까 2012년 5월 광저우 구단 측에서도 이장수 감독을 경질하였는데요. 더 세계적인 명장을 원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의 축구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한국의 축구팬이 월드컵 한국 우승을 보려면 50년을 기다려야 하고 일본의 축구팬이 월드컵 일본 우승을 보려면 100년을 기다려야 하고 중국의 축구팬이 월드컵 중국 우승을 보는 것은 죽어서도 불가능하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 정도로 골마버린 중국 축구의 진절머리가 난 팬들은 이장수 감독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장수 감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그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중국 축구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감독을 해주길 바랐을 뿐이었다.
골물대로 골마버린 중국 축구계와 그런 중국에 잠깐이나마 빛을 보여줬던 한국인 감독. 중국의 축구 팬들이 축구 자체만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